여러분, AI가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건 이제 익숙하잖아요. 근데 만약에 AI가 판사처럼 평가까지 한다면 어떨까요? 오늘은 바로 이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어떻게 비평가이자 심판관이 될 수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볼까요? 내가 쓴 리포트를 AI가 채점하고 아니면 어떤 영화를 만들지 말지 AI가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게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AI의 판단이 우리 삶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근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평가의 딜레마에서 비롯됩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좋은 글, 좋은 아이디어, 이런 걸 어떻게, 그것도 수천, 수만 개를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을까요?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. 그래서 우린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. 네, 바로 이 고전적인 딜레마입니다. 한쪽에는 사람이 있죠. 전문가는 물론 깊이 있게 보지만 아시다시피 너무 느리고 비싸고 또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. 반대편에는 기계가 있습니다. 엄청 빠르고 일관성이죠. 근데 문제는 너무 겉핥기식이라는 거예요. 글자 몇 개 겹친다고 좋은 글은 아니잖아요. 바로 이 오래된 딜레마를 깨부술 새로운 해결책이 등장한 겁니다. 자,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. 이름하여 AI 판사. 인간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기계의 엄청난 속도, 이 두 가지 장점만 쏙쏙 뽑아서 합치겠다는 아주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나타났죠. 그럼 대체 판사로서의 LLM이 뭐냐? 궁금하시죠? 말 그대로입니다. 거대한 언어 모델, 그러니까 LLM을 평가자, 채점자로 쓰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AI한테 평가 기준표를 딱 주고 자, 네가 한번 판단해봐. 이렇게 시키는 거죠. 인간 전문가의 추론 방식을 흉내내는 겁니다. 그럼 AI 판사는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할까요? 생각보다 과정은 간단해요. 딱 3단계입니다. 첫 번째, 우리가 AI한테 지시를 내려야겠죠? 프롬프트를 통해서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겨줘. 이런 식으로요. 두 번째, 일 잘하는 AI를 골라야죠. GPT-4 같은 녀석으로요. 그리고 마지막, 세 번째, AI가 주절주절 내놓은 답변에서 8점이나 합격 같은 핵심 결과만 딱 뽑아내는 겁니다. 간단하죠? 자, 그런데 모든 게 이렇게 순조로우면 재미가 없겠죠? 이 완벽해 보였던 AI 판사에게도 숨겨진 결함이 있었습니다. 이거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야?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. 결국 판사가 심판대에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.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. 실제 연구진들이 이렇게 경고합니다. 그냥 LLM을 판사로 쓴다고 해서 정확한 평가가 보장되는 게 아니다라고요. 다시 말해 섣불리 믿고 맡겼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럼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? AI의 눈을 가리는 주범들, 바로 편향입니다. 대표적인 녀석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 위치 편향이라는 건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첫 번째에 놓인 답변의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. 황당하죠? 또 길이 편향은 뭐냐면 핵심만 간결하게 말한 답변보다 별 내용 없어도 길게만 늘어놓은 답변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. 자, 위치 편향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두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. A는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, B는 길지만 부정확한 답변. AI한테 뭐가 더 좋냐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당연히 A가 더 낫다고 합니다. 여기까지는 아주 정상적이죠? 그런데 이번엔 순서만 딱 바꿔서 다시 물어볼게요. 내용은 그대로고요.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AI가 이번에도 첫 번째 자리에 있는 답변을 고릅니다. 아니, 내용은 똑같은데 말이죠. 이게 바로 위치 편향의 무서움입니다. 내용이 아니라 자리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. 에이, 설마 저건 좀 성능 떨어지는 모델 얘기겠지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천만에요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현존 최고 모델이라는 GPT-4조차도 이런 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. 특히 방금 본 위치 편향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죠. 문제가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. 하지만 여기서 좌절할 순 없죠. 다행히 똑똑한 연구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이 골치 아픈 편향들을 물리치고 정말로 믿을 만한 더 나은 AI 판사를 만들기 위한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큰 문제였던 위치 편향부터 해결해 볼까요?
AI가 첫 번째로 본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이 불공정한 상황,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? 해결책은요,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아주 기발합니다. 평가를 2번 하는 거예요. A, B 순서로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엔 B, A 순서로 바꿔서 또 물어보는 거죠. 그리고 2번의 평가에서 모두 똑같은 답변을 골랐을 때만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겁니다. 어때요? 이렇게 하면 위치 때문에 생기는 이점은 완전히 사라지겠죠? 물론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. 더 공정한 판사를 만들기 위한 다른 전략들도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애초에 AI한테 지시할 때부터 평가 기준을 아주 세세하게 쪼개서 주는 거죠. 두루뭉술하게 좋은 거 말고 논리성 3점, 창의성 2점 이런 식으로요. 아예 평가만 전문으로 하도록 모델을 특별 훈련시키기도 하고요. 심지어 여러 AI한테 동시에 물어보고 다수결로 정하는 AI 배심원단 같은 아이디어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AI 판사를 공정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걸까요? 이 모든 노력이 왜 중요할까요?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 기술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 영향력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. 과학계에서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논문들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. 금융계에서는 시장의 위험을 분석하고 법조계에서는 방대한 판례를 해석하는 데 쓰일 수 있죠. 심지어 우리가 쓰는 글이나 아이디어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이 모든 분야에서 혁신의 속도를 말도 안 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.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. 하지만 그 가능성은 정말 확실해요. 실제로 몇몇 연구를 보면 이런 편향 문제만 잘 제어하면 GPT-4 같은 AI 판사의 판단이 인간 전문가와 무려 85% 이상이 일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네,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. 자,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마침내 AI가 완벽하게 공정한 판사가 되었다고 칩시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남습니다. 그렇다면 그 AI는 누가 심판하죠? 이 끝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AI 시대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